군 형법 92조의 6? 알려주세요. 군형법 92조의 6은 학문 선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합헌 판결이 있었죠. 나이 많은 고참이 어린 후임병을 추행, 재판을 받던 중 뉘우치기는커녕 헌재에 심사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 2002년 사례는 상병이 일병을 추행, 재판을 받던 중 헌재에 심사 요청한 겁니다. 2011년은 육군 부소대장이 20세 후임병을 독신 장교 숙소와 부소장실에서 30여일 매일 추행, 재판을 받던 중 군사법원을 통해 헌재에 심사 요청했고요. 2016년 사례는 가해자가 후임병을 부대 생활관,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추행, 항소심 중 헌재에 심사 요청한 겁니다. 2016년 합헌 후 법원 판사들 제청으로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군 형법 92조의 6. 왜 유지돼야 할까요?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감염되는 군인이 연평균 약 30여 명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장교가 휴가 중 모텔에서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복귀하여 독신자 숙소에서 20세 신병을 만납니다. 20세 신병은 그루밍 당해서 관계했는데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강력한 형법 처벌인 군형법이 늘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HIV는 단 한 번의 관계로도 감염될 수 있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장병 건강이 우선이죠. 군형법 폐지 측에서는 군형 바깥의 관계는 허용해달라고 합니다. 모텔과 독신자 숙소가 무슨 문제냐고요. 하지만 HIV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군대 아닌지 밖인지부터 파악돼야겠죠. UN 특보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사례를 듭니다. 한국처럼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에도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한국군과 이스라엘군 비교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군은 징병제이지만 주말 휴가, 출퇴근 가능합니다. 관등 성명 없고 구타 자살 적어서 통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군 매년 50여 명 이상 자살합니다. 2018년에 56명, 2019년에 62명? 이런 상황에서 군 형법을 없앤다고요? 폐쇄적이고 폭력 자살이 빈번한 군에서 군형법이 수정 폐지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거짓 진술해. 협박하는 상관 어떻게 적발하죠? 핸드폰으로 촬영 협박하면 부하병사는 신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고참 간부의 그루밍에 부하가 걸려든 경우에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1차 헌재 결정문에도 그루밍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군기 문제도 있습니다. 나의 부하가 나의 상관의 애인, 계급관계 명확한 한국 군대에서 상관의 파트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위헌 제청한 재판관은 은밀하게 행해진 행위가 군기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은밀한 행위를 모두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애자 군인이 요구하면 성인 용품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그게 군대인가요? 동성애 군인은 성적 취향이 군 내에 있다는 이유로 만남과 접촉이 허용되는데 이성애 군인은 그렇지 않다면 소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건강한 군대일까요?
또한 군형법 폐지 측에서는 남성 군인 간 관계는 형법 처벌인데 남녀 군인 간 관계는 징계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런 차이는 전에는 여성 복무자가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차 헌재 결정문에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을 수정 폐지하기보다는 차라리 남녀 징계 조항을 형법 처벌로 강화해야 합니다. 남성 가해자가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오히려 남녀 징계 조항을 강화해야겠어요. 군형법 92조의 6은 합헌이어야 합니다. HIV 확산 방지, 장병의 건강과 안전, 군 기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인 군인 장병의 건강하고 안전한 군 생활을 위해 군형법 92조의 6 유지해 주세요.